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불안한 하루였습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2100선이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에스트로 김성현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주실 마에스트로 김성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2100선이 무너지면서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이 불안감이 계속 갈까요? 일단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시장은 이제 하방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연속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의 형태로 좀 잡아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하방 추세에 있는 그런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를 때도 시총 상위 종목들만 올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체험상의 내 종목들, 이 종목들은 상승 체감률이 상당히 좀 더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보수적인 접근 계속적으로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한마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이따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로 이제 받고 있는 건당 100원의 문자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오늘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시장 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캐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MSCI 리밸런싱 있고 또 개인이 양도소득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 출회를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음 달까지는 수급에 조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씩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면서 지수가 안정될 거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 이상 하락한 코스피 시장입니다. 시장을 지탱해주는 대형주들이 조금 낙폭을 줄줄이 이어가면서 2100선 지켜내지 못하고 2096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기존 연기금의 순매수가 살아났고요. 개인 역시 2천억 원 이상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5천억 원대의 강한 매도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을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MSCI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조까지 나올 것으로 추정되면서 오늘까지 현재 1조 9천억 원 누적 순매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1천억 원 더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필두로 IT 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요한 수출 파트너죠. 홍콩에 이제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전부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의약품 업종은 오늘 코스피 업종 전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업종인데요. 제약바이오주도 같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각각 2% 그리고 4%대 하락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2% 넘게 급락하면서 635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수급에서 영향받으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혼종하면서 이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 역시 759억 원을 매수해줬는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홀로 8% 이상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덕분에 오늘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또 전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하락장으로 이끈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 상위 10개 중 절반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헬릭스미스와 휴젤도 그 하락세에 피해가지 못하면서 각각 4% 그리고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약세장일수록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에스트로 위원님과 함께 투자의 맛 성공 꿀팁들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고민을 또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빠지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 시장이 힘든데도 또 빠지지 않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궁금해서. 시장이 빠질 때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4이동 통신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제 품절주라든가 또는 정치 테마주 쪽으로도 많은 이런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이 하락함과 동시에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류의 종목들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또 지소미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국산화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장의 경우도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관련주에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가는 종목은 간다고 하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무섭게 첫 번째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서진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24,2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 5G 관련주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종목도 이제 시총이 4천억대 이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줘야 되고 수급 이외에도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만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200원이시면 지금 약수익권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일단 주봉상의 흐름, 차트의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조정 구간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량과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캔들과 거래량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금의 흐름을 좀 포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주봉상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대량 거래량이 터져 있는 이 구간, 음봉 거래량이 터져 있는 이 구간을 지금 양봉으로 잡아준 상태죠. 거래 없는 양봉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시장 조정에 좀 노출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정 같은 경우는 22,000원 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이 3만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도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이 5G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일단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비중 15%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모멘텀도 살아있고 상승할 여력도 남아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약수익권이시니까요. 목표가 잡아두시고 대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문자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머큐리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장비주들에 대한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3,400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도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위원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G 관련주로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5G 섹터는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머큐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와 함께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 금액 자체가 한 200억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머큐리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일단 13,400원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모멘텀도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권이 굉장히 심하시긴 한데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앞서서 제가 어제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2017년도 5월달 당시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한번 떴었는데 그때 당시에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자체가 0%와
제로와 1% 수준으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돈을 사채를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 뉴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도 이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200억 가량의 자금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죠. 여기에 이제 이자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표면 이자율이 제로예요. 만기 이자율도 제로고요. 근데 이렇게 왜 200억 가량의 자금을 이렇게 납입을 하면서 시비를 발행을 할까? 지금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죠.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주체 자체는 더 큰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의 최대 주주 자체가 아이즈 비전이죠. 지금 아이즈 비전하고 머큐리하고 그리고 파워넷 이 세 종목이 지금 엮여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 종목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13,400원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 비중 높으시지만 보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실권이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모멘텀도 살아있고 상승 추세라고 하니까요. 너무 큰 걱정보다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CD요. ICD,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400원이요. 17,4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25% 돼요. 25% 정도? 제가 지금 보니까 수익권이세요. 예.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25%. 25%?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좀 가지고 가도 되나, 팔아야 되나. 그쵸, 가장 걱정이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ICD라는 종목 일단 들고 계신데 수익권이십니다. 아이고 이런 장에서도 그래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예. 네, 지금 ICD라는 종목이 OLED 관련주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상으로는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접어둔 구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타난 구간이었거든요. 예. 오늘 장도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도 양봉으로 잡아줬다는 거는 이게 예.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네, 제가 바라본 가격대는 2만 원대 이상, 2만 1,000원대까지도 아직 열려있는 구간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예. 조금 더 가져가셔서 수익 실현을 하실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나눠서 분할로 수익 실현을 챙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1,000원이요? 네, 2만 1,000원까지요. 네. 사실은 지난번 그 2만 그게 넘었을 때 뭐 안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21,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근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예. 네, 박스권으로 올라오면은 또 다시 내리고, 올라오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박스권 매매로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21,000원에서 팔아요? 네, 한번 파시고 내려오면 또 다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려오면 얼마큼까지 내려올까요? 일단 17,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가격이에요. 지금 매수가 가격이 굉장히 강한 지지 가격이고 이 17,000원 그러니까 한번 매도를 하시고 내려오면은 다시 잡으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21,000원에 매도하고 네. 17,000원 정도 오면?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CD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니까요. 21,0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요. 지금 잡으신 매수가 가격이 조금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 문자 바로 받아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솔브레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73,35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도체 부품주로 잘 가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좀 조정을 받는 모양이에요. 솔브레인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도 일단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량에 주목을 하시라.
캔들과 거래량에서부터 자금의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량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언제였죠? 2019년도 7월 22일자, 7월 23일자, 네. 23일자부터 해서 8월 8일자까지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추가적으로 거래 없이 이 9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물량 장악이 끝났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제자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수는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통 주식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주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의 흐름 자체는 이 거래량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자리는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대가 이 65,000원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선 라인대 65,000원 라인대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격대에는 이 75,000원대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75,000원 선까지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75,000원까지는 올라올 힘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해주신 가격 전략 꼭 참고하셔서요.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가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파미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5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파미셀 오늘 종가 보니까 7,660원 선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특히 또 바이오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도 어느 정도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년 뒤에는 또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해요. 2년 정도? 한 2년 정도 뒤에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주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지수적인 흐름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HLB라든가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또는 뭐 메지온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의 종목 상승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파미셀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이미 꺾여 있는 구간대가 2019년도 4월 달에 추세가 꺾였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라면 이제 매도를 했을 것인데 이 추세가 꺾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네, 거래량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네. 이만큼의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져줘야 이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00원이시면 일단 1,500원 일단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이제 1,500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필히 지키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직전에 이 저점 가격대, 여기 가격대 7,000원 선인데 7,000원 선을 손절가로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여기 이탈하시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뜨거웠었고 그리고 뜨거울 뻔했지만 앞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 영광이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앞으로는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7,000원 이탈 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네, 녹십자설요. 녹십자셀이요? 네,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6,300원에 30% 정도요. 46,300원에 30% 정도? 네, 네,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네. 오래 들고 개월 계셨어요. 됐어요. 네, 지금 4만 원 정도에서 이제 오늘 종가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걱정이 네.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녹십자셀 이제 지금 손실권이신데 네네. 아까도 제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아직 추세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구간이긴 해요.
근데 앞서 이 파미셀과는 조금 다르게 이 대량 거래량 자체가 지금 이때 당시에 터졌죠. 지금 18년도 10월 달 당시 10월 초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직전 고점에 있는 이 물량대를 어느 정도 잡아준 그런 상황입니다. 전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당장은 접근하시기보다는 한 2년 뒤에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 이제 마이너스시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비중도 30%시고 비중이 30%시면 이게 좀 높은 편이에요. 항상 종목을 하실 때에는 항상 비중을 조금 더 나눠서 8종목 정도로 이제 두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 비중은 한 10%에서 15%, 그 정도 선으로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어느 정도 시장 리스크에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을 오늘 그대로 이렇게 받은 상황이에요. 연속 3연속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고 그와 관련된 흐름이 지금 그대로 녹십자셀에 나타났는데 내일장은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 10월 1일자에 이 38,500원 선을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38,500원 선에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좀 보유를 하셨다가 44,000원 선, 44,000원에서 45,000원 선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선 파미셀과는 같은 이제 바이오 관련 주지만 조금은 대응에 좀 차별성을 둬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래 들고 있거나 언젠간 가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이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바이오 관련주를 지금 들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녹십자세를 들고 계신 다른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자는요. 예스티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1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에 이제 12,400원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사셨는지 아니면 갖고 계신지 꽤 된 건지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오늘 종가랑 딱 맞닿아 있으니까 매수가가 내일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 EST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종가에 매수하셨고 지금 일단 이것도 OLED 관련주고 앞서서 제가 거래량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ST의 경우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당시죠. 이때 당시에 대량 거래량 좀 터진 모습들이 나왔는데 고점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있던 저항대 구간, 여기 있던 이 저항대 14,000원 구간선을 넘어섰죠. 이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이 9,300원 선을 지지를 할 때, 9,300원 지지를 할 때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12,400원에서부터 만 원대 이 사이는 박스권 흐름으로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상승 흐름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400원대가 목표가가 아니라 16,000원대까지도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셔서 보유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예스티로 이제 극대화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16,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해 보셔서요. 만약에 난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한국 바이오젠이요. 한국 바이오젠 매수가랑 비중은요? 9,400원이고요. 70% 정도 돼요. 9,400원이고 70% 정도요? 예, 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예.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셨었나요? 예, 처음에 조금 하다가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큰데 우리 위원님께 예.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다 여쭤보세요. 예.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바이오젠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종목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에는 이게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거래량을 통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비중이 70% 가량이 되신다고 하면 좀 너무 높게 잡으신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자, 이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아마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상장 당시에 대량 거래량이 2,600만 주 가량이 터지면서 여기에 예. 고가와 시가 그리고 종가가 저가가 형성이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저가 자체 굉장히 강한 저항대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저가를 못 깨죠. 여기 당시에 있던 예. 캔들의 저가를 못 깨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지느냐? 일단 과거에 있던 여기 저점대 6,700원대까지는 이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과 좀 맞물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6,700원 선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를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경우 좀 빠진다더라도 양봉으로 여기 다시 마감을 해준다면 올라선다고 하면은 다시 추가적인 상승 가격대에는 이 8,300원 그리고 9,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여기 지지를 하게 되면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셔서 다른 종목과 예. 좀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바이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자세히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셔서 손실보다는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키스트요. 키스트,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500원에 20%. 3,500원에 20% 정도. 네. 목소리는 굉장히 우아하신데 엔터주처럼 조금 위험한 종목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런데 네.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상담을 했는데 3,500원 갈 거라고 지금 네. 2주일에 갈 거라고 했는데 2주일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급락이 나와서 걱정 크셨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3,500원 갈 연결드릴게요. 거라고 3,300원에도 팔지 말라. 3,500원 밑으로는 팔지 말라고 상담을 했는데 네네. 오늘 내려가 버렸어요.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종목을 먼저 봤으면 이게 이렇게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상담을 3번을 했어요. 그랬어요? 일단은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3,500원이시면 일단 굉장히 좀 손실권이 좀 크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잘 보시게 되면 항상 그 거래량과 캔들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캔들도 보실 때 이 고점에서 터질 때 음봉 거래량이 강하게 거래량이 실려버리면 안 돼요. 그 거래량이 실려버리게 되면 거기에 관성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2019년도 4월 달이죠. 2019년도 4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지금 5,100원 선에서부터 터졌습니다. 얼마만큼 터졌냐고요? 1억 2천만 주 가량이 터졌어요. 엄청난 돈이 지금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장까지 시장 조정까지 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상 캔들의 흐름 자체도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인대 2,400원 선 라인대가 굉장히 지금 좀 중요한 가격대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주봉상의 가격대인데 한번 깰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3,500원 선이시면 지금 자리 내일장 같은 경우 좀 잡아줄 거예요. 잡아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올라올 때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보다도 그래요? 한 10% 선까지도 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메운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좀 올라오게 되면 한 2,600원 선, 그 선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 해주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종목은 지금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3,000원 선이 굉장히 강한 또 저항대이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래 걸렸어요. 네. 오래 몇 달 걸렸어요.
아, 오래 걸리셨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이 음봉에서 터지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물량을 던졌다는 거예요. 물량을 던지고 수익 실현을 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근데 때문에. 한 보름 전에는 좀 괜찮았어요. 그때 상담할 때는 네. 보름 전에 상담할 때는 단가가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주일이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2주일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차트를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 라인 있죠. 여기가 이 추세를 만들어내는 구간이에요. 예. 이 추세를 만들어내는 구간을 여기로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네. 그 2주 전부터 보름 전이라고 하시면은 2주 전부터 계속 이게 여기를 못 올라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타면은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를 못 올라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굉장히 강한 저항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네, 시장 상황을 좀 대비를 해서요. 네. 예. 네. 내일 올라갈 수 있어요, 좀? 네. 여보세요? 네. 내일은 제가 시장 상황 좀 봤을 때에는 내일은 양봉으로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키스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2,600원 선, 2,700원 선까지는 한번 윗꼬리 형태의 캔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키스트 같은 경우는 2,600원까지 올라오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도 절반 정도는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산 솔루스 두산 솔루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0원에 20%. 16,000원에 20%면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20%는 팔았어요. 20%는 원래 갖고 계셨는데 파셨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혹시 두산 솔루스 저번 주에 혹시 질문하셨던 분이신가요? 저번 주에 했는데요. 네. 지금 올라가다가 두 번 어제 오늘 밀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내일이라도 그냥 매도 쳐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네. 지금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제 오늘 밀렸거든요. 네. 제가 이거 한번 어떻게- 답변 드릴게요. 예. 네. 제가 앞서서 이 두산 솔루스가 이 19,500원 선을 올라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대가 21,000원대, 22,000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네, 그대로 올라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이때 수익 실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보시게 되면 이 19,500원 선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에요. 예.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2019년도 10월 25일이죠. 이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라인대를 올라탔기 때문에 19,500원 선 여기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보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자, 더 높은 고점 22,800원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 안 터졌죠. 안 터졌기 예.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9,500원 선을 지지를 하고 오늘자도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 형태의 캔들이 나오죠. 예. 네, 아래 꼬리 형태 캔들 나오는 자체가 여기 라인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대를 지지를 한다면 또다시 22,000원 선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 이 19,500원 선 손절 잡고 하시기 익저가를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가 네. 종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19,500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수익 실현 하시고요. 예.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를 하셨다가 22,000원 상단에서 수익 실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그러면은 22,000원대 수익 실현하고 네. 다시 떨어지면 나중에 살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비중이 20%시니까 예. 5%씩 파셔도 되잖아요. 예.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수익 실현 올라갈 때마다 하시라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지금 22,000원 올라가면 22,800원 올라가면 네. 좀 더 갈 것 같아서. 네, 그럼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님께서 보시고 힘이 세다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시장이 어려웠던 만큼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오늘도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 시간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위원님들의 노하우를 100% 전수받는 시간이죠. 투자 레시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힘과 차트의 원리 그 시리즈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힘과 차트의 원리 이번에 벌써 4탄이죠. 그러니까 벌써 4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힘에 따라서 어떤 관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관성에 따라서 차트가 가격대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어느 가격대까지 상승한다라는 것을 제가 2탄, 3탄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힘과 차트의 원리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리도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준과 원칙. 네, 기준과 원칙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항상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 근데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높은 고점에서 매매를 하시다가도 이거를 못 팔아서 걱정하시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러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많이 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끊을 때는 끊고 수익은 더 크게 내면 되니까 항상 그런 기준과 원칙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매매를 진행을 할 때는 3단계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도 하실 수가 있어요. 중장기 투자가 첫 번째고, 그 두 번째가 뭐냐, 스윙, 그리고 기간 단위죠. 3일에서 7일 단위로 이제 기간을 끊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타 스크래핑이죠. 그 당일날 또는 그 시간대 1분, 1초를 다투는 그 시간대에서 짧게 매매하는 이런 스캘핑, 이런 종목들, 이런 매매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몸에 습득이 돼야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들고 간다고 좋은 종목이 아니고 항상 투자라는 거는요. 단기간 내, 시간 내에서 얼마만큼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런 매매 포인트를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 중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나 또는 뭐 단타 스캐핑 투자나 이런 종목을 다 하시더라도 총 보유 종목 수는 8종목 또는 6종목 이내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뭐 상담하는 종목 다른 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 보시게 되면 종목 수가 막 10종목 그리고 20종목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물려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손실률 또는 수익률 이게 얼마만큼인지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일날에 이 종목이 뜬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보유 종목 수는 6종목에서 8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현금 확보입니다. 항상 시장이 이런 추세적인 흐름에서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에는 항상 현금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총 가지고 있는 자금의 20% 정도 선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현금이 있어야만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 마음 편한 상태로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은요, 단순히 정보 싸움만이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 심리 싸움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공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 자체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물타기도 못 진행하고 그런 불안감이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팔고 대신에 손실은 커지고 수익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손실이 커지게 되는 매매를 진행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기준과 원칙 뭐 손실률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또는 3% 이렇게 되면은 난 손절하고 다른 종목 보겠다 이런 관점 없이는 절대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못 봅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되면, 이기는 승률이 높게 되면 그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기준과 원칙 없이는 절대 돈을 못 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힘과 차트의 원리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이 캔들과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캔들 같은 경우는 속일 수가 있어요. 캔들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 뭐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그 자금 자체가 속일 수 있는 캔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자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상담하던 종목 중에 이 키스타라는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키스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스트도 대량 거래량 자체가 이 상승하는 캔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최고점에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네. 최고점에서 거래가 터진 것보다는 어떤 지점, 여기 지점에서 또는 그 하단 지점에서 양봉으로 매수하는 거래량이 세게 붙은 그런 상황에서 매수 거래량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매매를 보신다고 하면 이 종목은 더 가져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최고점에서 터졌거든요. 지금 중간 가격대에서. 이때까지 거래 안 터지다가 여기 가격대에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거래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항상 힘은 그렇죠. 힘은 주가를 하락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승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시키는 데 힘이 지금 집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관성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여기 라인 시가죠. 어찌 보면 여기 라인 시가를 못 뚫는 거예요. 네, 뚫지를 못하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은 아예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힘과 차트의 원리 중에서도 아까 제가 뭐 거래량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세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그 저점과 저점을 잇는,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잇는 그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이 과거에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해서 여기 있는 저점을 한번 이어보세요. 예, 이렇게 이어보시면 여기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는 이 순간 자체가 매도하고 나와야 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라인 자체가 2019년도 7월 8일자죠. 여기 라인 때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 자체가 조금 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정보 매매만 좀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손절을 하셔야 된다. 손절을 하셔야만 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종목은 많아요. 항상 이런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고요. 그런 상승하는 종목 속에서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힘과 차트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긴 해요. 그 선물이 뭐냐? 자,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F는 MA다. M은 기본적인 분석이고 A는 차트와 이슈에서 나온다. 이 이슈가 바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또는 하락시키는 재료인데, 이 재료, 어떤 재료가 있는 이슈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영남권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영남권 신공항이 뭐냐? 과거 2006년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 때 이때 영남 지역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2025년도 때까지 이 김해 신공항 자체에 이 공항 공항 인원수가 2천만 명 이상 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창 부각이 됐었던, 이슈화 됐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남권 신공항이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영남권 신공항이 어떤 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느냐. 영남권 신공항에서 지금 김해공항 그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다른 신공항은 유치하지 않겠다, 건설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시 지금 울산, 경남 뭐 이쪽 부근에서, 부산 부근에서 다시 이 공론화를 시키는 거죠. 왜 공론화를 시키느냐? 지금 이제 앞으로 총선이 남아 있죠. 네, 총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약, 지역구도의 싸움 이런 부분을 좀 갈등화시켜서 자기가 표를 얻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총선 모멘텀 그리고 이런 재료적인 모멘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 관련 이슈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영남권 신공항은요, 밀양과 부산, 가덕도 여기에 대한 어떤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구간 여기 자체가 이 영남권 신공항을 유치를 하게 되면 곧 기업
기업의 유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갈등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과거에 이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새우글로벌이란 종목이 이게 밀양신공항, 밀양 쪽에 이제 부지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과거에 이 300% 가까운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2015년도 당시에 여기가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 한번 분류가 되었던 종목이었는데 4월 달부터 이 종목이 갑자기 이 그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2,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무려 180%가 올랐어요. 180%. 근데 지금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다시 그런 상승 추세로 지금 올라와 있죠. 다시 그런 이슈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죠.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 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간도 있고 들어온 구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 이거 외에 영남권 신공항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신공항 관련 이슈를요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당시에 여기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점화를 기록하고 주가가 다시 조정 나오고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지금 자체는 여기 고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매매를 하실 때에는 저점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판단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들어온 거래량과 나간 거래량을 판단을 하시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최근에 2019년도 2월 달에 이 고점 2,845원, 2,850원대의 고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을 줄 때 지금 한창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 이슈잖아요. 지금 한창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가 또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또는 뭐 지금 뭐 겨울 왕국이라든가 이런 관련 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항상 그래요. 힘과 차트의 원리에서 힘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자금이 들어왔다. 자금이 들어왔으면 어떤 이슈, 어떤 재료를 목적으로 이 종목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투자는 그렇습니다. 투자는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대형주를 하시게 되면은 대형주 물론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면은 전 수익 날 거라고 봐요. 언제? 3년에서 5년 뒤에 큰 수익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좀 절약하시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남권 신공항 이슈 반드시 한번 주목을 해 주시고 여기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종목 괜찮아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 매수 한번 해보시는 전략 꼭 가져가 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레시피 만나봤는데요. 위원님, 그럼 내일장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슈도 좋고 뭐 차트도 좋고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내일은 어떤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지 아니면 내일장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남권 신공항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다. 이 점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네. 스윙 중기 관점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요 당장 지소미아 종료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종료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내일장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된 이슈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슈, 그 관련된 종목, 최근에 뭐 모나미라든가 남영 비비안이라든가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국산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 없는 조정 구간, 아직까지 거래가 안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쪽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는요, 그 종류 임박이 됐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종목들이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겨울왕국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겨울왕국 2 제가 좋아해서. 네.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가 네. 뭐 대원미디어라든가 유엔젤 이런 류의 종목들도 있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검색하시면 또 다 나와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수익도 낼 수 있는 법입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준과 원칙 그리고 힘의 원리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기준과 원칙이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레시피와 더불어서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까지 선물처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1시간 동안 함께 열심히 달려주신 우리 마에스트로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날이 굉장히 추운 만큼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맛있는 투자의 맛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